놀라서 뛰쳐내려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네. 왔죠? 네, 맞아요. 네. 김소영 기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매번 똑같이 네, 뭐 주말 취재도 하고 그냥 거의 매일 취재만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약간 저희 문화부가 네. 좀 개인 기자가 좀 취재하는 부분이 좀 넓어져가지고 네. 취재도 하고 그리고 기사 쓰는 시간이 더 압축적으로 많아졌다 그래야 되나? 네,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즘에 재밌는 취재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저기 처음에는 좀 이제 문화부장님의 권유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연재를 하면서 느끼는 점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뭔가 재밌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더 막 욕심이 나는 네. 네, 그런 연재 기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기사로 연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내용의? 이웃 사람들이라고 네. 네,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도 조금 이제 했었는데 네. 고물상 줍는 사람들 그거 네. 제가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이어서 뭐 노점상도 했고 그리고 이제 미용사도 만나봤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계속 싣고 있는 중이고 네. 한 30여 명 정도를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되는 또 기사가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웃 사람이라 그래서 취재가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약간 더 취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잘 마음을 잘 안 열어주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죠. 네, 그래서 좀 취재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이런 이웃 사람들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이렇게 새삼 깨닫는 한 주였습니다. 저한테는. 네. 네, 정말 진짜 김소영 기자가 나날이 발전해가는 모습을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나요? 뭐 매번 이제 취재하고 오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근데 정말 막 이제 그냥 회사 안에서 개인적인 업무를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취재를 하고 거의 이제 하루가 다 취재하고 기사 쓰는 걸로 채워지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느끼는 것도 많고 좀 역량도 그래도 어느 조금씩 성장해 간다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앞으로 김소영 기자가 문화부 대 기자가 될 수 있는 날도 머지 않을 것 문화부장 될 같습니다. 거예요. 동거 선배 자리가 위협하네요. 네, 위험하네요. 위협적인 존재. 네, 진짜 뭔가 우리 신입 기자들도 그렇고 김소영 기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나날이 커가는 모습, 나 선배 된 것 같아. 그런 모습. 방송부장. 벌써 1년차 방송부장. 네, 파격적입니다. 혁신적인 인사. 맞아. 네. 아무튼 오늘은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취재 다녀온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초창기에 실생활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지난주에 이어서 좀 실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의 주제는 아주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는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광고 중에서도 TV나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광고가 아니라 정말 길거리 곳곳, 지하철 역사 아니면 뭐 백화점 내부 등에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랩핑 광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랩핑 광고? 말로만 들어도 뭔가 되게 칭칭 감겨져 있는 느낌이 그쵸? 물씬 드는데 맞나요? 실제로 광고를 봐도 뭐 벽면이든 아니면은 뭐 건물이든 정말 그 랩핑 칭칭 감겨져 있고요.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선물 포장할 때 그런 느낌이 정말 확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박스 그러니까 건물 네모난 건물이 이게 정말 포장지로 쌓여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무슨 광고인가요? 그거는 제가 근데 무슨 광고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되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아디다스도 있었고 그리고 화장품도 있었고 음식점
네. 있었고 뭐 신발 가게, 그래서 명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랩핑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 네. 뭐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벽면을 굉장히 많이 랩핑을 해놨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의식하지 못했지만 정말 길거리 나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광고 하나도 이렇게 창의적인 그런 네. 뭔가 창조품이 된다는 게 네. 이번에 계속 느끼게 되는데 왜 웃어요? 어이없어요. 지금 제 정신 상태가 어이가 없네요. 네. 어쨌든 진짜 네. 이 랩핑 광고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해요. 지금 네. 처음 듣는 말 같기도 한데 네. 그럼 이 랩핑 광고를 네. 많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자주 볼 수 있는 곳이 그럼 어디인가요? 네, 뭐 네. 자주 볼 수 있는 곳은 예, 그림 나오네요. 네. 네. 저기는 네, 여기가 명동이고요. 네. 그리고 뭐 삼성역 같은 경우도 정말 네. 많이 나오고 저건 화장품 광고를 랩핑해 놓은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사진은요. 네. 저기가 코엑스. 코엑스 벽면에 네. 정말 랩핑돼 있는 광고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뭘 찍어야 될지 제가 막 고민을 할 정도로 뭐 영화 아니면은 뭐 광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저기는 삼성역. 네. 지금 레베카가 지금 이제 마무리 공연을 네. 하고 있는데 그게 삼성역에 아직 저렇게 게재돼 있어요. 네. 근데 랩핑 광고라는 게 뭐 그냥 모든 벽면에 쌓여 있다 이래서 랩핑 광고라고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역 하면은 이제 뭐 삼성역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네. 뭐 계단 같은 경우 이제 일부분 네. 그런 딱 그 부분을 쫙 이렇게 포장지처럼 쫙 이렇게 랩핑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랩핑 관련 그 회사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봤는데 5, 6, 7호선에는 이제 그 지하철역에는 네. 랩핑 광고가 없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5, 6, 7 말고는 다 있는 건가요? 랩핑 광고가? 네, 5, 6, 7에는 랩핑 광고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그 회사 쪽이 그랬고요. 다른 데는 뭐 일부분 있거나 네. 뭐 또 어떤 뭐 동대문 역사역인가 그쪽이나 네. 뭐 삼성역, 합정역, 삼성역? 네, 그런 데는 정말 많고 네. 다른 곳은 제가 조사해보지 않았는데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랩핑이 그러면 굉장히 어쨌든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네. 광고 하나하나를 뭐 유심히 보질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유심히 보지 않는다는 네. 게 제가 요번에 느낀 게 저도 이제 그냥 이거를 랩핑 광고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갔는데 그래서 네. 이게 찾기 쉬울까 이렇게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지나가면서 본 기억이 잘 안 났기 때문에 네. 되게 사진 찍는데 어렵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나가니까 네.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워낙 많아서 몰랐던 것 같아요. 워낙 많아서. 정말 네. 이 랩핑이라는 게 저는 그냥 이 광고 자체가 좀 네.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네. 약간 좀 창의적인 네. 그런 거를 랩핑 광고로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네. 벽면 자체를 다 뒤덮고 있어도 네, 그것도 랩핑이 되고요. 창의적인 것도 좀 보긴 봤어요. 아까 그 버스 이렇게 층층 감겨져 네. 있는 모습 그런 게 좀 약간 저는 그런 걸 랩핑 광고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네. 것도 랩핑이고 뭐 지하철 역사도 랩핑이고 한데 왜냐면 요즘에 네. 이제 랩핑 광고를 지자체나 아니면은 뭐 광고 쪽에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창의적이고 기발한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식상하게 그냥 벽면을 아까 레베카처럼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광고용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버스 되게 특이한 문화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되게 신선하다, 창의적이다 이런 광고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랩핑 같은 게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그러니까 일단 2006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버스 랩핑 광고 대행사가 그냥 버스 랩핑만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2006년 이후로부터는 이제 지하철 역사나 아니면 뭐 아까 말했다시피 뭐 백화점 이런 데 벽면 랩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기업에서 이제 화장실 내부 공간까지 네. 이용을 해서
래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 지난 1월경에는 네. 그 CGV 용산점에서 화장실을 래핑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은 네. 변기랑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가방으로 이제 래핑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화장실에 들어왔는데 가방 가게에 들어온 착각하게 되는 느낌을 아마 사진에 있을 텐데 네. 네, 아까 사진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되게 뭔가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것도 래핑 광고라고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 아무래도 광고가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거다 보니까 네, 화장실까지 이용해서 네, 래핑 광고를. 그럼 김수현 기자 이 래핑 광고 촬영하기 위해서 취재하기 위해서 방방 곳곳에 다 돌아다녔겠어요. 원래는 진짜 용산 거기 이제 화장실을 가방샵으로 꾸며놓은 그런 래핑 광고도 보고 싶었는데 일단 좀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정말 삼성역이나 아니면 명동같이 래핑 광고가 이렇게 집약돼 있는 곳만 일단 갔고요. 네, 다른 곳에도 되게 많다고 선배한테 막 말했는데 선배가 합정역에도 야 엄청 많다 이러고 네. 그래서 일단 래핑 광고는 찾아만 보기만 하면 굉장히 많이 널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수현 기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는 어떤 광고인가요? 저는 그 아까 말했던 CGV 용산점. 네. 그게 가방팝이라는 그런 회사가 이제 이벤트성으로 화장실을 래핑한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예쁘게, 그러니까 화장실 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퍼, 가방 지퍼처럼 해놔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가방 지퍼를 여는 것처럼 그런 효과도 돼 있고, 그리고 막 가방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뭐 되게 유명한 브랜드 가방이 이렇게 벽지로 붙어 있고, 그래서 화장실 갔다는 느낌보다는 진짜 가방샵에 온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래서 저도 되게 좀 신선했다고 해야 되나? 화장실 하면은 좀 더럽고 좀 약간 좀 식상한 공간인데 어쨌든 이 래핑을 통해서 굉장히 신선한 공간으로 재발견됐습니다. 네, 진짜 화장실 하면 더럽고 약간 그렇게 생각해서. 저 사진이에요. 정말 그렇네요. 이게 문이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지퍼처럼 돼 있고 그 안에도 막 가방이 진열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근데 이게 이벤트가 26일까지인가 진행됐으니까 아마 저 광고도 끝났을 거예요. 네. 이거 안 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래핑 광고 단점이 이제 기간이 약간 주어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광고고 어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만 하는 거이기 때문에 저렇게 오래 놔둘 경우엔 더 오히려 식상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단점이라면 그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수현 기자가 이제 래핑 광고를 쭉 얘기를 해주는데 되게 비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 좀 드리는 시간이랑 공도 엄청날 것 같은데 약간 견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견적은 예를 들어 이런 뭐 화장실 같은 꾸미는 정도면 얼마 정도? 화장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건축에서 말하는 용어로 이제 제곱미터를 회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아까 5, 6, 7호선은 안 되고 래핑 광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래핑 광고 회사에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지하철 역사에 같은 경우에는 1회배당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광고비가 들고요.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 때문에 방염 원단만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인쇄비가 따로 또 드는데 방염 원단만 사용해야 되고 방염 원단은 좀 비싸요. 그래서 1회배당 7만 원.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 원단은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원단 같은 경우는 2만 원. 근데 이제 지하철은 7만 원.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방염 원단을 쓰고 그리고 저 화장실 같은 경우도 내부잖아요. 그래서 내부 같은 경우는 방염 원단을 쓸 수도 있고 일반 원단을 쓸 수도 있는데 뭐 이제 화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방염 원단을 많이 쓰는 추세라고 합니다. 정말 좀 어쨌든 뭐 건물이나 이런 곳곳에 쓰이는 만큼 그런 약간 예기치 못하는 그런 사고 발생에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 아니면 이런 뭐
약간 사람들이 보면서 어쨌든 현란하다 그래야 되나요? 네. 현란하고 좀 이렇게 눈을 끄니까 막 열광하게 되니까 더 랩핑 광고를 많이 네. 좀 선호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북 봉화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랩핑 광고, 그러니까 지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랩핑 관계를 확대했는데요. 물론 뭐 현란한 그런 것보다는 우선 제가 이제 봉화군 거기 지자체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이제 현란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가격 면에서 저렴하다는 이유에서 이번에 이제 랩핑 광고를 확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북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사과랑 한약재를 지금 랩핑 광고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고추 광고까지 확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버스 랩핑을 버스를 더 늘려나가는 추세인데 버스가 아무래도 지하철 역사나 건물을 랩핑하는 경우보다 버스가 더 많이 저렴하고 그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동하는 광고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정말 이 뭐 랩핑이라고 해서 좀 굉장히 좀 색다르고 뭔가 하기도 어렵고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도 있고 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 돈이 있어야겠지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럼 노래 중간에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마저 이어가도록 하죠. 노래는 영화